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왜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던 걸 잊어버렸나요? 아니면은 애초에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가족들한테 일단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졌고 검증 과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나요? 가족들도 아마 이게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폭으로 인지를 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네. 전체적인 종결이 된 걸로 사과하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28일 정도에 4월 28일 날 있었고 자료에 보니까 5월 8일 날 학폭에서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 한 11일 동안에 모든 게 정리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군인의 가족으로서 전입 온 지 한 2개월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사과드리고 전체적으로 종결되고 우리 그 아이가 반성문을 썼다, 이걸로 인지를 해서 그것이 종결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문 쓴 걸로 그걸로 종결되고 또 피해자로부터 그 사과를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학폭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저한테 그 문제가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다툼에서 종결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발생한 발생한 날 우리 후보자는 그 직책과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 세종대왕암 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4월 13일 날 22년 4월 13일에 강명선 그 3호 추적 작전을 실시하고 진해에 입항한 것이 한 27일이나 30일 정도 되지 그 않을까. 사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보름 이후에 며칠 이후에 그 육지에 도착했나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전후에 네. 진해로 입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확한 그 시간은 지금 확인. 그것도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네. 하시고 어쨌든 함장도 이제 성선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공직자의 가족마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발생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까? 한 11년 된 걸로. 11년 됐습니까? 그 이후에 뭐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거나 뭐 항의가 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네, 그 이후에 뭐 다른 일은 없었고 아이한테 확인한 결과는 친구들하고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헤어져 가지고 다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연락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네. 묻겠습니다. 학폭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네,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니까 종결된 사건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그 따님과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11년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되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주시는 그런 접근법과 혹은 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분들은 이 과정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처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후보자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의 기록이 없고 출석 요구서나 처분 통지서 이런 것들을 받은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후보자님의 말씀을 빌려서 답변을 했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인지한 것은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쪽에서 연락을 받고 사실이 어떤 건가를 팩트로 확인해 네, 들어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 당시에 행정절차법 23조, 24조, 25조를 보면은요. 학폭위에서 처분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가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기타 사항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면 사과나 반성문 자체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법적인 절차가 쭉 진행되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 주시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서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보에 의하면요. 당시 피해자 합의금으로 총 1인당 300만 원,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확인을 했는데 저희 가족도 사과는 했는데 그런 것을 줬다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후에라도 저는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통 이런 학폭 사건에 합의금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그런 문제, 아픈 기억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단히 낮은 처벌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후보자의 신분이 고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9개의 처벌을 받는데요. 그중에 가장 낮은 처벌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이고 가장 높은 처벌은 8호가 전학, 9호가 퇴학 처분, 7호가 학급 교체예요. 근데 통상 제가 이 학폭 전담하는 그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 돈이 합의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합의 등 그 피해자와의 화해, 불원 의사 없이는 절대로 135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학폭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은폐하려고 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 발견되어지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일 거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또 언론의 취재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그 6명의 그 가해자들 중에는 그리고 또 피해자 중에는 군인들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지만 그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너무나 몰랐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게 대단히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 그 실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학적부와 생활기록부를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의 그 히스토리에 대한 팩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피해자 당사자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들이 전체적이가 좀 정리가 되면은 저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오해를 소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기억 범위 내에서 정리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있는 가족들은 어제 최종적으로 제 딸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군인 가족은 없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게 군인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